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KC 접지 규정 중에 142.3을 볼 거예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접지 도체랑 보호 도체의 이제 단면적 선정하는 거랑, 그리고 접지 도체, 보호 도체에 대한 여러 경우에 대한 설치 내용, 이게 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면적 쪽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많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쪽에서 나올 것 같고, 설치 쪽은 좀 애매한 내용들도 있고 이래서 일단 한 번씩은 보는데 한 번 그냥 훑어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접지도체, 보호도체 저희 잠깐만 복습해 보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했죠? 노출 도전부, 여기 ln 해서 단상이라고 치면, 그리고 저희가 TT 방식으로 보면 이쪽에 이제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P2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보호 도체, 이게 뭐 각층별로 에리어별로 어떤 접지 단자에 물리겠죠. 이걸 그냥 접지 단자, 뭐 배전반, 분전반,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접지극이 있다면 여기 주 접지 단자가 있고, 이쪽으로 다 몰려 접지극이 주접지 단자와 연결이 되고, 이게 각 에리어 즉 접지 단자와 접지 단자끼리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호 도체, 그리고 요거랑 요거를 접지 도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일단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 보기 전에, 이게 결국에는 단면적을 볼 때 요 보호도체랑 접지도체랑 같은 기준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접지도체는 이 보호도체보다는 같거나 크게 이제 단면적을 선정해요. 그래서 보호도체에 대한 단면적을 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처음 보는 내용이실 거예요. 해서 이게 뭐 표로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출도전부에 뭐 TN이 됐든 TT가 됐든 어떤 보호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연결되는 이제 요 상도체 있죠, 상도체. 요 상도체 단면적을 S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요 상도체 단면적의 범위에 따라서 보호도체와 접지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면적이 이제 16 스퀘어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16보다는 큰데 35 스퀘어 이하, 그 다음에 이게 35 스퀘어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상도체 단면적이랑 똑같이 하면 되고, 이게 상도체 단면적이 커지면은 이제 이 범위에서는 뭐 16 스퀘어 구리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상도체 단면적이 더 커지면 이제 2분의 1, 상도체 단면적 2분의 1 단면적의 보호도체나 접지도체를 시설하라. 이게 주 내용이요. 해서 요거는 필기든
실기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 내기가 가장 좋죠. 이게 KC 쭉 보시면은 이런 거는 좀 명확한데 중간중간 시설 기준들 보면 이게 판단 기준에 비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이제 뭐 보면서 이제 따로 얘기는 드릴 건데 차라리 판단 기준처럼 뭐 몇 스퀘어 몇 스퀘어 이상으로 해라 뭐 이러면 오히려 시공을 하거나 설계하는 입장에서 편한데 그냥 어떤 위험이 없도록 해라 뭐 최소 전류가 크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이제 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텐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또 예외로 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 TN 방식이든 TT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보호도체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외암을 건드린 경우를 생각해서 이 TN일 때 TT일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전 차단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통해서 감전이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단이 되도록 이제 요걸 선정하는 또 그 규정이 있어요. 이건 다른 나중에 그쪽 가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때 말하는 시간이 요 차단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요렇게 누전 차단기나 과전류 차단기로 5초 이하의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식을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선정되는 단면적보다 이걸 통해서 하면은 이제 더 좀 단면적이 작게 선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차단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분의 1 I 루트 T 그래서 요 전류가 이제 감전이 됐을 때 보호도체가 하면 이제 누전이 되면 사람 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접지 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때 요 전류예요. 그래서 이때 요 전류를 감지해서 보호장치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요 전류는 고장전류, 그때 계산되는 고장전류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때 요 누전 차단기나 과전류 차단기가 차단하는 시간의 루트. 그리고 요 K 값은 이게 간소화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K라는 게 그 뭐 구리든 뭐 알루미늄 이게 뭐 등등에 따라 다른데 그 절연체에 따라 그게 이제 도체의 연용량이나 어떤 저항률 그리고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초기 온도 그리고 최종 온도를 다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K 값은 한 세 가지 정도? 제일 많은 거 저희가 PVC 케이블이라고 일명 GV 케이블 있죠. 이거를 만약 접지선으로 사용하면은 115.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XLP 있잖아요. 저희 가교 폴리에틸렌은 143. 그리고 여기 나동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외암 자체에서 어떤 단자는 실내에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접지 케이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뭐 GV가 됐든 XLP 케이블이 됐든 이걸 사용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접지극은 땅에 있잖아요. 하면 뭐 여기까지는 케이블로 해서 우리가 보통 여기 전선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오고 여기 접지단자 주 접지단자부터 해서 이제 뭐 여기도 케이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나동선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땅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K 값이 276을 적용해요. 그래서 요 K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단면적이 계산이 되죠. 단면적은 스퀘어 단위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 이게 그 접지 보호도체나 접지도체를 이제 단면적을 선정하는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그 기본적인 접지도체 단면적은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접지도체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142.3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봤던 그 142.3.2의 1이 아까 그 상도체 기준으로 우리가 뭐 16 스퀘어, 35 스퀘어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 있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단면적을 선정하는데 이런 게 좀 애매해요. 이게 뭐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이게 그 뭐 이거를 적용하려고 해도 이게 애매하죠. 이게 뭐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단면적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해설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저항 접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접지 계통이면 거의 비접지는 안 쓰긴 하죠. IT 계통 우리 병원 쪽에는 이제 계통 접지가 이제 절연돼 있다고 제가 했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제 최소 단면적이라는 걸 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구리를 기준으로 하면 6스퀘어. 그리고 뭐 철제는 이제 뭐 기초 접지극 쪽이나 철골 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50스퀘어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접지도체 피레 시스템이 접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접지 단자가 있고 이 접지극 우리 주 접지 단자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뭐 피레침이나 해서 인하도선이 쭉 내려와서 여기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레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필에서 낙뢰에 의한 이제 서지 전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면적을 이제 6스퀘어가 아니라 최소 66스퀘어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필의 쪽도 보시면 아는데 이 16스퀘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일반적으로 최소 구리 기준, 저희는 그냥 구리 기준으로만 다 하세요. 구리는 6스퀘어. 그리고 필의 접지가 물리면 이제 66스퀘어. 요 정도로만 정리해야지 여기 나온 내용들 다 하려면 안 하는만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런 시설 쪽에 좀 주로 나오는 게 요 특히 보호도체는 뭐 접지도체도 그렇지만 이건 감전 쪽이랑 연관돼서 얘네가 정기적으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요 IEC, 뭐 KEC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끊겨버리면 접지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전압이 커지게 되고 실제로 지락전류 통로가 형성 안 되고 인체 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요 전기적 연속성이라든지 접속부에 어떤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당연한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접지극 연결 지점 뭐 기계적으로 접촉하면 저희가 접지극에서도 봤죠. 부식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접지극 쪽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지하 0.75m. 이거는 판단 기준에도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쭉쭉 넘어가서 예, 여기 요 부분도 판단 기준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판단 기준에 있거든요. 이거 27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원래 있는 내용이니까 뭐 따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특고압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통접지, 통합접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접지도체 단면적을 뭐 6스퀘어 이상, 뭐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뭐 그냥 한번 쓱 보시고 제가 볼 때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존의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